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바일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노렸습니다. 차 없는 도청의 대안으로 추진되던 주차타워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공무원 노조 차원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국 대학리그에서 리바운드 1위로 주목받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건국대에서 뛰고 있는 콩고 출신 프레디 모티바를 만났습니다. 옥천군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이른바 차 없는 도청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은커녕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를 비판해온 공무원 노조가 직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 건데요. 주차타워마저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도지사와 소속 직원들이 강대강으로 맞붙는 형국입니다.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충청북도의 공식 입장은 도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주차타워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좀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부지는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이시종 전 지사가 직원들과 한 약속을 후임인 김영환 지사가 이어받는 듯 했는데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주차타워를 추진하겠다던 기자회견 일주일 뒤 기자들을 만난 김영환 지사가 돈을 쓸 여력이 없다며 돌연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직원 의견 무시한 차 없는 도청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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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수위를 조절해온 도청 공무원 노조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도청 주변에 김영환 지사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사무관 이상 150명 등 74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3%가 차 없는 도청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며 충분히 소통했다던 김 지사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응답자의 82%가 자차로 출퇴근하고 있고 그중 44%인 270명은 본인 부담으로 유료 주차장을 쓰거나 골목에 눈치 주차를 한다고 답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 이들이 주민도 불편한 차 없는 도청 철회는 당연하고 주차타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말을 바꾸기 일수인 김영환 도지사는 차 없는 도청 시행으로 불편을 감내하고 있던 직원들의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약속을 저버렸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요지부동입니다. 내후년에 도의회 신청사가 완공되면 400여 대를 세울 공간이 생겨 주차타워는 예산 낭비라는 입장. 예정 부지인 도청 신관 아래 고압선과 정화조가 매설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상당공원과 도청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어 쉽게 오갈 수 있게 하려는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상당공원과 도청을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주차타워를 세우면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대신 현재 빌려 쓰고 있는 도청 주변 건물들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 공무원 노조는 도의회 신청사가 생겨도 추가되는 건 200대 정도라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도지사와 소속 공무원들의 힘겨루기. 이러는 사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비롯해 충북이 풀어야 할 현안들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의 결제 1호 정책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놓고 교원 노조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어제 논평을 내고 과반의 교사들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진단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교총도 이미 지난달 보도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학력을 끌어올린다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설문조사 결과 84.1%가 진단평가 개선 방안이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69%는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라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녀를 사칭해 각종 금융정보를 요구한 뒤 돈을 빼가는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한 60대 부부는 외출한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엄마 명의로 보험 처리를 하겠다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까지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계좌에서 모두 1억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메신저 피싱 사기였습니다. 이제 안 할 수밖에 없던 게 전에도 그런 카카오톡이 와서 보험 처리를 한 번 한 일이 있으니까 딸이 보낸 줄 알았던 메시지대로 앱을 깔았는데 그게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 앱과 미리 받아놓은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클릭만 하면 걔네들이 다 볼 수 있다면서요.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집사람 주민등록 번호까지 바꾸고. 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렸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5명, 피해 금액은 3억 원을 넘습니다. 다른 친구의 전화를 통해서라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또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 이렇게 범행에 이용한 거기 때문에. 경찰은 해외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20대 일당 4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대포폰과 통장을 빌려준 27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1,200여억 원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조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와 공약 이행 시민평가위원회가 확정한 40대 공약 88개 이행 과제를 분석한 결과 국비 2조 4,614억 원을 포함해 모두 4조 7,521억 원이 들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교통 분야가 1조 9,8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경제 1조 9,500억 원, 문화복지체육환경 5,767억 원, 행정, 청년, 여성 분야 2,426억 원 순이었습니다. 농구에서 골밑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고 하죠. 전국 대학리그에서 압도적인 리바운드 1위를 달린 선수가 있습니다. 충주 건국대에서 태극마크를 꿈꾸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프레디 무티바를 만나봤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상대 링 밑에서 공을 뺏고 링 밑을 사수합니다. 프로팀 가스공사 페가수스를 상대로 한 연습 경기에서 센터를 맡은 외국인. 올 시즌 대학리그에서 리바운드 200개를 돌파하며 부동의 1위, 경기당 평균 득점 20점 이상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건국대 농구부 1학년 프레디 무티바입니다. 3년 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 휘문고에서 농구를 하게 된 프레디. 지난해 고교 축의 연맹전 우승 견인과 외국인 최초로 최우수 선수상을 거머쥐고 올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입학했습니다. 골밑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 건 2m 3cm의 신장과 강한 힘에서 나옵니다. 현재 대학리그 리바운드에서 2위와 80개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돋보이는 기량을 보이면서 7년 만에 건국대의 종별리그 우승에도 힘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건국대학교 농구부 약점으로 지목됐던 그 리바운드 부분에서 워낙 이제 보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넘어서 내년 또 내후년을 더 기대하는 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직 전체적인 기본기를 더 다져야 하지만 프레디의 목표는 한국 프로팀 입단. 3년 넘는 한국 생활에 법적 후견인을 자처한 감독과 코치진에도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Cela m'a motivé, m'avait vraiment motivé, m'avait donné envie de pratiquer les sports. Parce que j'ai toujours rêvé d'être un grand joueur et aussi jouer dans une équipe professionnelle. 또 다른 꿈도 있습니다.
기화로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Et ce que j'essaie de faire, c'est apprendre la langue coréenne et la culture coréenne aussi. 국가대표에서 기화 선수의 자리는 1명. 프레디의 기화 도전은 한국 거주 5년 차가 되는 대학 3학년부터 가능해집니다. 좋은 선수가 될게요. 화이팅!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충북도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을 모두 마무리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4일 동안 대회를 정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충북 11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와 임원 4,800여 명이 참가해 축구와 육상, 테니스, 민속경기 등 2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한편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2년 동안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옥천군의 한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다 못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지만 기관 대표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이 문제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옥천군의 한 수탁기관에 근무하던 남성은 지난 5월 갑자기 자택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차량 운행을 담당했는데 넉 달치 운행 일지를 분실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일지 관리가 부실하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제 서류가 이제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난달 퇴사한 또 다른 직원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가 오히려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분산시키는 업무를 모두 해야 되고 그걸 거절하면 명령 불복종이며 그건 이제 다른 데는 징계감이다. 야간 수당이 없어요. 집에서 따로 다시 업무를 할 정도로. 외근할 때는 휴대폰에 기록된 GPS 동선을 모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나가서 일을 안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근거를 더 가져와라. 수탁기관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직원 근무 기강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반발이었다며 기자회견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참다 못한 전현직 직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기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철저한 관리 감독 촉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청주공항의 상반기 국내선 여객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청주공항의 상반기 여객 실적은 7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만 6천여 명보다 3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에 이어 네 번째 많은 여객 실적이지만 증가폭은 제주공항의 23.6%보다 앞섰습니다. 청주를 거점으로 한 에어로케이도 청주공항 이용객의 22.6%에 불과했지만 상반기 증감률은 67.1%로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충주 기업도시 확장 개념으로 설립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주식회사가 10년 만에 청산합니다. 충주 메가폴리스는 오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녀재산 분배금 지급 승인 안건을 논의하고 이달 31일자로 청산 종결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설립한 충주 메가폴리스 SPC에는 SK건설, 충주시, 토우건설, 현 사만종합건설, 한국투자증권이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해 참여했습니다. 충주시는 충주시 의회 10월 회기에 충주 메가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북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착한 가격업소 이용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한 달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착한 가격업소 이용 주간을 운영해 주 1회 이상 점심시간에 청사 인근 착한 가격업소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재료값이 올라 착한 가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들을 돕고 도민들의 관심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충청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물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새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착한 가격업소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286곳입니다.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청주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비가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아동센터 급식 지원 단가를 한 끼당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초에는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식자재 가격이 뛰어 급식 질 저하가 우려돼 지원 단가를 다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복지시설로 현재 청주에서는 만 18세 미만 1,970여 명의 아동이 74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지역 골프장에 무상 공급하던 하수처리장 방류수, 이른바 재처리수에 대한 유상 전환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해당 조례는 제천시장은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한 가운데 관리위원회는 방류수값 부과 여부와 요금 산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서울시 등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판매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음성 품바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다음 달 21일부터 5일간 설성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품바, 사랑과 나눔을 품다라는 주제로 품 래퍼 경연대회, 길놀이 퍼레이드, 청소년 품바 댄스, 품바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음성 품바 축제는 올해 23회째 열리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방바이오 제천몰이 추가 20%의 특별 할인전을 진행합니다. 한방바이오 제천몰은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 공식 쇼핑몰과 시내 여성도서관에서 제천 한방 클러스터 기업의 추석 명절 선물 제품을 기존 판매가보다 7에서 56%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이번 할인은 2022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 예산 지원에 따른 것으로 제천몰 회원은 제품 구매 시 20% 추가 할인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모범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식약처에서 위생 등급 평가를 받고 위생과 서비스, 맛 등이 훌륭한 업소로 영업자가 청주시 위생정책과나 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